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소년, 청년, 그리고 로타리란 주제로 30분간 강의를 해드릴 3690 지구에서 온 이문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손흥민 선수 골 보셨나요? 이 엄청난 골이 2022년에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골입니다. 무려 70에서 80m에 이르는 거리를 단독 드리블로 수비수 8명을 끌고 득점에 성공하는 골입니다. 자, 2015년 당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시면 풋풋하죠. 2024년 현재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상태도 미궁속이죠. 재계약을 하네, 터키로 가네, 스페인으로 날아가네.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우리나라 현대 스포츠의 아이콘인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 그래프는 손흥민 선수의 신체적 노화에 따른 능력 예측 그래프입니다. 바로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 것이죠. 스포츠 선수는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 신체적 능력의 변동이 생겨서 그것이 수치상으로 저하가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저쯤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로타리는 어떨까요? 우리 로타리는 지금 에이징 커브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 로타리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로타리 강국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 자체가 IT 강국, 자동차, 배, 또 국군력도 우수하고 경제성도 상당히 발전돼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리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로타리도 물론 그 범주 안에 있죠. 자, 우리나라 인구 분포표를 보십시다. 2024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위에 상단에 빨간색으로 박스 쳐진 부분을 보시면 50에서 65세 이것을 수치로 환산을 하면 무려 전 국민의 31.74%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의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30에서 35세, 죄송합니다, 45세 이 인원들을 수치로 환산하면 1,400만 명이 되고 퍼센테이지로는 28.53%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60%가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의.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나는 50대 이상이다. 한번 거수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감사합니다. 나는 50대 이하다. 아니신 분 손 들으시면 안 되고. 50대 이하다. 네. 5분도 채 안 되십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한국 로타리는 최근 5년간 회원수가 6만 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아무리 회원 영입 세미나를 하거든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영입을 해보자 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빨간 박스에 속한 인구층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력 세대로 쓰고 있어요. 봉사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는 저 파란 박스에 있는 연령대의 미래 로타리안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려면 세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가 여러분들이 속한 세대예요. 그렇다면 제가 속한 세대는 M세대가 되겠고 제 이후 세대는 Z세대와 알파세대가 되는 거예요. 한국 로타리가 지난 100년 동안 걸어온 길은 X세대까지의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100년 또 가까운 미래의 10년, 20년은 M과 Z세대를 우리가 찾아야만 원동력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는 알파 세대를 찾아야겠죠. 자, 어떻습니까? 깝깝하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또는 그런 위치에 계신다면 저것이 어느새 사무실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와는 세상이 달라진 거죠. 하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저런 행동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됐어요. 자, 그러면 MZ세대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니네는 뭔데? 생각하실 수 있죠. 가장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기대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저도 저희 부모님의 생각과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 아날로그적인 면을 보고 느끼고 자랐어요. 하지만 크면 클수록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과 정보화 시대에 편입된 세대입니다. 즉 SNS 활동을 이제 자기의 놀이, 그것이 당연한 세대가 되었고 그들의 개성을 표출할 줄 알아요. 그리고 부당한 건 하기 싫어.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목적과 취미를 위해서는 뭐라도 할 거야. 이 세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가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욜로족.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하는 족이 MZ세대였어요. 자, 그러면 이 세대들은 그나마 부모들을 이해해요. 왜? IMF와 2002년 월드컵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단합력과 한국 사람들의 응징력을 배운 세대예요. 자, 그렇다면 그 미래 아래 세대인 잘파 세대는 어떨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스마트폰이 이미 있었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아이들이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TV보다는 15초 분량의 유튜브 쇼츠나 틱톡을 보고 현실보다는 가상 세계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직전인 Z세대에 비해 온라인 콘텐츠 노출 경험이 15배 이상 늘어났고 크리에이터나 희망직업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또 기존 세대와 다릅니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온 가족의 소비가 집중돼 A4캣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알파 세대의 놀이터가 된 메타버스에는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한 프리미엄 업체는 메타버스 내 가상 정보를 열었고 대형 기획사에서 인기 가수를 아바타로 등장시켰습니다. 10대 초반이지만 잘하게 되면 엄청난 소비 객층이 될 것이고. 자, 저분이 한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10대 초반이지만 잘하게 되면 엄청난 소비 세대가 된다. 언제? 15년에서 25년 사이에. 자, 잘파 세대는 저조차도 소통이 안 됩니다. 이들은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 누가 이런 걸 하도록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의 손자를 보시면 금방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들에게 너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시 아십니까?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게 이들의 대답법이에요.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다 또는 내키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세대가 출현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MZ세대와 잘파 세대까지 우리가 포섭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회의 움직임은 어떨까? 지금 왼쪽에 보시면 대기업 총수 두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3년 전 겁니다. 3년 전 코로나 시대에 이들이 젊은 사원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과 스킨십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의 공감하고 대화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내 분위기 형성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맨 오른쪽을 보시면 요즘 나오는 소주의 이름입니다. 보이시나요? 젊은이들이 화나면 먹는다고 해서 소주 이름이 빡치주예요. 그보다 높은 술은 개빡치주고요. 그 아래에는 오뚜기에서 순우추 브랜드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고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저게 돈이 많이 남냐? 아니랍니다. 단순히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까요? 이 사람은 120과 LOL이라는 표시로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저 사람은
롤이라는 프로게이머 선수입니다. 미국 라이프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영향력 인물 중 한 명이고요. 저 사람의 연봉이 120억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 골퍼, 프로 축구, 프로 야구 이런 분야에서 스폰서가 있죠. 프로게이머, e스포츠에서 저 선수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시면 삼성 달렸고 SK텔레콤 달렸고 벤츠 달려 있고요. 대단한 겁니다. 저거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 무려 3개나 저 친구에게 박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가 변해왔는데 우리 로타리는 어떤 유소년 시스템과 청년들의 육성 정책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볼까요? 리틀렉트에서 인터렉트로 이어지는 인터렉트가 있고 그 다음은 로타렉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일라가 존재하죠. 이대로 쭉 순항을 해서 청년들이 뭉쳐서 클럽이 탄생되면 이렇게 젊은 클럽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 과정으로 가서 이게 잘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 지구에서 이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들려오는 소식으로도 그래요. 자, 우리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잼버리 세계대회가 있었죠. 전주인가 전라도에서. 근데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라일라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행정적인 실수와 청년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한 행사를 치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잘 순항을 해서 젊은 클럽들의 젊은 청년들로 이루어진 클럽이 만들어진다. 이러면 베스트가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유소년 축구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클럽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린 나이에 그들이 가리키는 건 축구 스킬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속한 우리 클럽에 대한 가치, 목적,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할 거야. 그리고 세계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팀워크를 가르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터렉트와 로타렉트, 라일라에 대해서만큼은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회장 재임 중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입 회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수집해 봤어요. 100명, MZ세대에 속한 100명의 청년들에게 임의로 가서 물어봤어요. 물론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자기 직장이 뚜렷할 것 같은 사람 100명에게 남녀 50명씩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골자만 소개시켜드리면 당신은 어떤 목적의 모임이라면 여가 시간에 참가를 하시겠습니까? 1위가 스포츠, 2위가 여행, 3위가 봉사활동이었어요. 이거 상당히 의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참여자께서는 로타리 클럽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가 있다가 12명, 없다가 88명. MZ세대에서는 거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타리 활동함에 있어서 그러면 탈회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 것 같냐 물어봤더니 봉사 이해의 목적이란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자기는 봉사를 하고 싶어서 어떤 단체에 들어갔는데 봉사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된다면 탈회할 의사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라이벌 단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로타리는 모르더라도 다른 단체를 혹시 아시나요? 했더니 유니세프와 대한적십자사는 100이면 100 다 알고 있고 JCI 청년 주니어스 챔버는 뭐 한 20명 좀 넘게 알고 라이언스도 20명 이하로 알고 있고 로타리는 아는 게 6명밖에 없어요.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수치를 조사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로타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내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회원수 중에 5.2%밖에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100명이 안 되는 지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상위 7지구만 샘플링을 해 놓은 것이고요. 좀 심각성이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유소년과 청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당장 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내년에 임기가 시작되시면 지금 오늘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세계회장 스테파니 얼칙 회장님과 윤상구 차차기 아라이 세계회장님께서 청년회원을 영입하자, 젊은 세대를 영입하자,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 백날 말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행동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일단 관심을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관심을 가졌으면 이해를 해야죠.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들의 습관과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와 지금 제 나이 대 세대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은 남자가 설거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혼납니다, 저. 그리고 애 기저귀 안 갈면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유식도 아침에 제가 먹여야 돼. 그러고 출근해야 돼. 자, 이렇게 육아에 지치고 직장에 지치고 이런 세대들을 우리가 로타리에 흡수해야 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비 성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별을 해야죠. 이제 아무 젊은이한테 가서 당신 로타리 해 이러면 우리 로타리 단체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가야 되느냐? 우리 로타리의 핵심 가치인 직업 봉사를 할 수 있는 젊은이에게 가야 됩니다. 물품 봉사나 기부 봉사가 아닌 직업적 가치와 도덕적 인성을 갖춘 사람, 그들에게 찾아가서 로타리를 권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장님 또는 지역대표님, 총재님들의 임기는 단 1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지금 시작하고 발현을 하셔도 1년 뒤에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상호 간에 장기적인 정책을 준비하시고 언제까지? 잘파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먹으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드셔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셔도 단기간에 나오지 않아요. 최소한 1년 이상 꾸준히 하셔야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젊은 청년과 그 이후 세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데려왔으면 그들에게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구에서 젊은 인재들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너 몇 살이니? 어떻게 로타리 하게 됐니? 이런 관심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세요. 야, 오늘 술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요즘 사업은 어떠냐? 요즘 사회가 어떠냐? 요즘 경제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집중을 한번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점검사항, 이거는 제가 처음 로타리 시작한 게 2016년도입니다. 그때 경험으로 비춰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로타리 주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6살 때 처음 정기 모임을 나갔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여기 뭐 하는 건지 몰랐어. 다 어르신들이 무슨 어떤 분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옆에 쫙 도열해서 앉아 계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올드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거기에 속해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또 받아들이고 저도 로타리에 빠져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는 거죠. 주회 문화나 주회 방식이 너무나도 틀에 박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로타리 정기 모임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뭐 자꾸 성금을 해. 뭐 자꾸 스폰을 받고 돈을 걷어. 근데 그게 봉사와 관련된 거면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뭐 어떤 행사와 잔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걷어. 그런데 너 누구 요번에 돈 사업 잘 됐다며 돈 내. 이게 올바른 문화냐 이거죠. 예산을 잡고 예산을 편찬했으면 거기에 맞게 쓰고 부족하면
조정하는 게 올바른 거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금을 걷고 스폰을 걷어서 땜빵하는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고, 그 다음 봉사의 타겟이에요. 봉사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물건을 사서 어떤 단체에 갖다 주는 게 지금은 봉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로타리안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뜻만 있으면. 우리는 직업적 가치를 이용해서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만을 도와주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역 사회와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봉사 트렌드다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봉사 방향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봉사 계획을 세우실 때 로타렉터 몇 명만 데려다 놓으시고 회의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 어떤 봉사를 해볼까? 그리고 봉사도 너무나도 중구난방이야. 어디서는 이거 하고 저기서는 이거 하고. 우리 국제 로타리가 소아마비라는 시그니처 봉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한국 로타리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역 대표님과 총재님들이시니까 내년에 한번 잘 생각하셔서 지역 단위 또는 지구 단위의 시그니처 봉사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쭉 밀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로타리라는 브랜드가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1년으로는 좀 부족해. 한 3년 정도는 하셔야 돼. 이런 거를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 생각의 전환입니다. 제가 주회를 가다 정기 모임을 가면 도대체 이 로타리의 주체가 뭔가? 회장이 주도해서 하긴 하는데 세계 회장 이름을 몰라. 우리의 뿌리는 누군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물론 급이 되시니까 다 이해하고 아시겠지만 일반 회원들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심어주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에 속해 있고 이런 일을 하는 단체에 나는 회원이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지만 회원 영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영입 방안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빠른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로타렉터와 인터렉터 또는 라일라에게 예산을 집행해서 돈을 쓰죠. 그러면 인풋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웃풋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0명의 로타리안에게 투자를 해서 행사를 집행해주고 그들의 엔터테인을 유도하게 해줬어. 그러면 이들이 로타렉트를 끝나고 나서 로타리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로타렉터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봉사활동할 때 그냥 야 니네 와 봉사해. 밥 먹었어? 잘 가. 이게 끝이 아니라 그들의 진로 상담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시면 그들을 좀 뽑아서 써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멘토가 좀 되어달란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그들에게 정기적인 식사 자리로 좀 제공을 해주시고 그들이 지구 행사에 올 때 교통비도 좀 주시고 이렇게 관심과 케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중에 100명만 입회를 해도 그건 대단한 성과예요. 무려 10%나 데려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전자전.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집에 자녀분들 다 계시죠? 로타리 시킬 생각 있으세요? 회장하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란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로타리 해봐라 해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무조건 너 해봐 해서 이들이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판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차기 총재님들과 지역 대표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임기가 시작이 되시면 자녀들을 다 한데 모으세요. 지구별로. 그런 다음에 세미나를 여시고 로타리란 이런 거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는 봉사활동을 계획하셔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한 다음에 행사가 끝나면 설문지를 하나 돌리세요. 그런 다음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라는 회원들은 따로 모으셔서 교육을 몇 번 하시고 바로 영클럽을 창립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500명을 모아서 30명만 살아남아도 클럽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친구들 하나씩 데려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클럽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알려준다 하고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해, 의전을 이렇게 해, 예산을 이렇게 짜, 그런 거 하지 마시란 거예요. 그들끼리 알아서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만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 구호탄랑. 이 뜻은 호랑이를 불러서 이리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로타리나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로타리에서 제일 부족한 게 저는 공공 이미지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릴 거냐? 우리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SNS를 해도 효과가 너무 미미해요. 왜?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사회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호랑이라는 구원투수를 데리고 와야죠. 여러분들이 지구나 지역별로 봉사활동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인플루엔서를 하나 섭외하세요. 그런 다음에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같이 하면서 알아서 찍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로타리라는 단어를 그들이 언급해 줄 때마다 우리는 홍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다른 어려운 루트로 홍보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당근마켓 다 아시죠? 젊은이들은 모든 경제생활을 거의 다 당근마켓으로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당근마켓에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효과들이 올 것이고 제가 속한 클럽 또한 이 방법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유상종. 젊은이들을 모았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그들끼리 두라는 거죠. 우리가 젊은 회원과 청년 회원을 영입한다고 해서 야, 우리 클럽엔 2명 있어. 니네 클럽엔 몇 명 있어? 우리 클럽엔 1명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말이죠. 지구별로 젊은 클럽을 딱 하나 만드셔서 거기 다 밀어주고 도와주시고 거기 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젊은 회원들이 친구를 데려오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기성세대가 섞여 있는 클럽엔 친구 데려오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행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중책을 맡으셨고 지구의 리더십니다. 여러분들만이 한국 로타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만이 유소년과 청년을 한국 로타리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부디 명심하시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는 저의 지금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 세대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갯짓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년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